안녕하세요. 11월 27일 이제 2022년도 11월도 3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드디어 화요일에는 월요일의 밤에는 우리 월드컵의 국가대표의 게임이 경기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이제 2년 반 만에 나오는 국일 제지 기업 설명회가 여의도에서 오후에 1시간 동안 열립니다. 과연 2년 반 동안의 성과물을 어느 정도가 IR 자료에 나오게 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단히 안정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을 들여다보면은 대단히 안정적이죠. 환율 문제는 4.5원이 하락을 해서 1323.7원으로 지난 금요일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76달러 선으로 한참 다운이 됐습니다. 올해 2월 24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도래할 적에가 92달러 선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대단히 유가의 안정, 경기 침체 영향도 물론 있겠죠. 어쨌든 유가와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10월부터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IR 자료에까지 국일 제지에 올라온 기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10월 21일자의 언론기사이죠. 국일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 시제품 출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10월 5일에는 바로 기업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지난 10월부터 2021년도에는 대단히 잠자코 있었고 올해 2022년 5월부터 펠리클이라든지 점차적으로 언론화에 대한 그러한 기사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는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품질 안정화를 통해서 상용화가 가능한 고품질에 좋은 CVD 방식 그래핀 C제품 출시에 속도를 낸다라고 지난 10월 21일 밝혔고요. 국일그래핀은 티타늄을 이용한 꾸준한 연구 실적을 통해서 전 세계 유일한 부분이죠. 사실은 구리와 니켈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전사공정이 필수적이었고 다른 여타 직성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역시 금속 기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품질 면에서는 국일그래핀의 품질보다는 조금 하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신개념의 무결점 대면적 그래핀 비전사 방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고품질로 합성하는 제조기술 개발의 성공을 국일그래핀은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고품질로 향상된 그래핀 C제품 양산을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이제 또 11월 달에 또 펀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영국의 옥스포드 이렇게 쪽하고 국일 그래핀이 연구하는 대면적 그래핀 방식은 그래핀 시드가 없어도 대면적으로 균일한 그래핀층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섭씨 100도씨 대단히 저온이죠. 궁극적으로 저온이다, 고온이다, 저온을 언급한 100도씨 이내라든지 국일 그래핀이 유일한 부분이죠. 다른 여타 저온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온도는 밝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500 켈빈 데그리 이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섭씨 100도씨에서의 결정 입도, 그레인 사이즈가 기존의 120 마이크로인 것을 전기 전도성에 유리한 그래핀 소자에 있어서 저항을 감소시키는 우수한 그래핀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 단계, 이 공극의
통로를 400 마이크로미터 사이즈로 확대하는 기술을 하면서 저항을 대단히 감소시키는 기술력, 이러한 부분이 또 회사 측은 설명을 했고요.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저온 비전사 방식은 그래핀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고, 원천 발명가 윤성길 교수는 지속적으로 학회 등지에서 논문 등에서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피드백, 이 고객사들이 이번 내일 모레 IR 자료에서 언급이 조금 되지 않을까. 물론 ABCD 비밀협약, 유지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연구 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이죠. 그래핀 양산화를 위해서 해외 투자 유치를 했다.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LOI를 체결했다라고 지난 11월 15일.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가 대민적 그래핀의 양산화를 위해서 이걸 보면은 대면적 그래핀 시제품 출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지난 10월 달에 밝혔고요. 이것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LOI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국일제지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난 3일에 강남구 서울 사무소에서 영국 투자자문사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LOI를 체결했다라고 15일 보름 정도가 지나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 LOI 체결은 국일제지의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시제품 양산을 추진 중인 무결점 대면적 그래핀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덕분이다. 국일그래핀은 그래핀 시드가 없어도 대면적으로 균일한 그래핀층을 형성하는 좋은 비전사 방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번 LOI에는 로리나이트의 옥스포드 메트리카 회장 겸 템플턴 재단의 투자자문위원회 의장 그리고 임원진 등이 참석을 했다 하고요. LOI는 옥스포드 메트리카가 메인 투자사를 맡아서 컨소시엄 구성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서 1년 내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모습이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기업 설명에 그래핀, 펠리클 관련의 기술 개발, 사업 진행의 현황, 성남 PM센터의 그래핀 양산화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아닌 개인들도 참석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의도 근방에 시간 좀 오후에 좀 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질의응답 많은 부분을 해주셨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펠리클을 소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통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주주분들에게 보여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여지껏 욕을 먹으면서 잠자코 있던 부분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뉘앙스로 우리는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국일제지 관계자는 시제품과 신사업의 진행 현황이 주요 내용으로 다져지겠다. 이번에 새로운 제품도 있겠지만 신사업 진행 현황 이런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아무튼 내일 모레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차, 공매도, 신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일제지는 63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고 공매도는 한 이틀 정도가 좀 다운이 된 3일째 다운이 됐네요. 48,000주, 32,000주, 45,000주. 그 이전에는 뭐 10만 주 근방에서의 공매도가 현재는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이든 무엇이든 간에 매수보다는 공매도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차는 대차를 차입을 했다, 상환을 했다, 정신없는 상황에
목요일에는 32만 주를 또 대차를 하더니 금요일에는 또 18만 7천 주를 대차를 하고 상환이 50만 주 육박하는, 현재 그래서 대차 잔고는 1295만 주에 해당을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1400만 주 육박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100만 주 정도가 줄어든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이렇게 18만 7천 주를 대차했는가를 자세하게 알아본다라면 지난 11월 25일이죠. 외국인은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8만 4천 주를 또 대여를 하고 나머지 8만 주 정도가 이 내국인 증권 쪽이겠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차입을 늘어납니다. 외국인에서 이 대차도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의 대여를 차입을 하게 되면은 마치 외국인의 물량이 늘어난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수급을 한번 먼저 잠시 살펴본다라면요. 이것이 수급 상황인데 장중에 외국인들은 4만 7천 주를 매수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외국인의 변동은 12만 8천 주, 대략 갑자기 8만 주 정도가 더 늘어난 모습이죠. 바로 그것이,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 대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세하게를 본다라면 8만 4천 주를 외국인이 대여를 하고요. 외국인이 16만 5천 주, 8만 주 정도가 껑충 뛰었죠. 그 8만 주는 바로 이 내국인에서 차입을 해온, 마치 장중 매수한 것처럼 이곳에 12만 8천 주로 기록되죠. 현재 어쨌든 외국인들은 417만 4,825주 3.27%를 보유한 것 같지만 장중 매수 부분이 아니라 이자를 주고 주식을 빌려와서 채워준 수량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가 수급이 갑자기 기업적인 환경이 좋아져서 새로운 수급이 바삐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 대차 공매 세력들은 숏스퀴즈 바쁘게 시장가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을 잘 지켜봄도 일단 화요일의 모습, 화요일에 주가가 움직이게 될지 또 수요일에 주가가 움직이게 될지, 어쨌든 또 한 번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또 밀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IR 자료의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확신이 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신용도 한번 살펴봅니다. 신용도 만만치 않게 이 공매 세력의 프로그램과 연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신규의 신용 잔고가 31만 주가 늘어났죠. 상환은 26만 4천 주, 샀다 팔았다가 아주 바쁘게 신용도 움직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프로그램과 이 신용의 친구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현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유동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감도 많기 때문에 좋은 내용 한 방이게 되면은 정신없이 바삐 수급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용 잔고의 움직임,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의 움직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지난 금요일은 3만 8천 주가 되었고요. 최근에 프로그램으로 신한금융이 지난 목요일에 대단히 순매도를 보였었죠.
지난 금요일에는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서 나올 물량은 충분하게 많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과 수요일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모습을 여의도에서 보여주게 될지 어쨌든 기대감을 가지고 월요일 밤에는 축구, 가나와의 축구, 월드컵 축구, 화요일 오후에는 기업설명의 그러한 자료, 그러면서 우리는 수급의 어쩌면 시간 외의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을까. IR 자료는 화요일 6시 이전에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의 물량 아니면 수요일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갭을 띄어서 수요일을 올려서 또다시 장대 음봉을 만들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음 주 그 흐름을 이어져 가게 될지 시장을 우리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저녁이고요. 주말 잘 건강하게 쉬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한 주 그러면서 2022년의 11월의 월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이죠. 이렇게 월봉에 연달아서 지난 10월, 12번, 11월 월봉의 양봉 두 개가 나온 것은 대략 2021년도 5월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대바닥권이 아닌가 하는 2,000원대가 대바닥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최근에 주봉의 움직임도 꿈틀꿈틀하면서 조심스럽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종가 기준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주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도 만만치 않지요. 일봉도 이와 같이 트리플 바닥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예쁘게 한번 그려본다라면 한번 저점 상승과 하락 대단히 이 저점이 앞전의 저점보다 높지요.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앞전의 저점보다 높죠. 이러면서 이때의 거래량은 대단히 적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그러면 저점들을 이렇게 읽게 되면 추세선이 상승 추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기술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이고요. 그리고 무시하지 못할 부분도 역시 기술적 분석. 우리 세로이의 식구분들께서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또는 기술적인 차트 이런 부분 모두 다가 다 섭렵을 하셔서 단기든 장기든 중기든 어느 매매 포지션일지라도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한 주 응원 드리겠습니다.